안녕하세요. 피기빈입니다. 오늘은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습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저는 커오면서 쓰고 싶은 돈을 마음껏 써보면서 살아온 적은 없는데요. 대학생 때도 제가 용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서 큰 돈을 매달 받게 되고 이렇게 넉넉한 집에서 자란 회사 동기들이랑 어울리게 되니 점점 소비가 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습관들은 사실 제가 그동안 고쳐나가온 습관들이기도 합니다. 결혼 후에 정신 차리고 나니 하나씩 습관을 바꿔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진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카페에 습관처럼 갑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한동안 아침마다 카페에서 한 잔씩 커피를 테이크아웃해 갔어요. 혼수로 집에 네스프레소 머신도 있었고, 심지어 회사 휴게실에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커피들이 다 맛이 없다면서 매번 사서 출근했어요. 나중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스타벅스 이렇게 한 달치가 찍혀 있는 걸 보고 진짜 경악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약간 카페에 간다는 게 사실은 습관이 되기도 해요. 정말 마시고 싶어서라기보다는요. 회사에서는 동료들이랑 습관적으로 카페에 들락거리고 어떤 경우는 아이들 등원시키고 만난 엄마들이랑 습관적으로 자주 카페에 들러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저는 돈을 모아야겠다 하고 나니 이 습관화가 가장 무섭더라고요. 한 번씩 사람들이랑 카페에서 어울릴 수 있죠.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가끔씩 한 번씩 마신다거나 아니면 동네 엄마들과는 이렇게 습관적인 만남보다는 한 번씩 약속을 잡아서 집에서 커피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초년생 때 그랬던 것처럼 매일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 하는 그런 습관보다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가거나 요즘은 카누커피 같은 인스턴트 커피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회사에 머신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걸 마시는 겁니다. 이게 커피라는 게 진짜 맛이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분위기와 기분 탓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서 예쁜 컵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컵에 회사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그랬더니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러면서 점점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됐어요. 한번 이렇게 습관화가 돼버린 부분을 버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 습관처럼 인터넷 쇼핑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핫딜이 뜨는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거나 저 아는 분은 수시로 당근마켓을 둘러봐요. 물론 당근마켓은 중고니까 싸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내내 둘러보면 굳이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싸게 산다면서 하나씩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작은 돈들이 모이면 정말 큰 돈이 돼요. 물건은 딱 필요한 그 순간에만 찾아서 사는 걸로 합시다. 미리 들어가서 구경하지 말기로 해요. 세 번째는 SNS 구경입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다들 너무 예쁘고 멋져요. 심지어 딱히 외모가 뛰어난 분들도 아닌데 계속 보다 보면 매력이 있어서인지 세상 친근하면서도 신뢰도가 막 올라가요. 그들이 쓰고 있는 물건을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고 싶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밥을 해 먹겠다면서 유튜브에 있는 모 요리 채널을 자주 구경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요리를 배우는 것까진 좋은데 그분이 쓰고 있는 냄비며 주방 도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가격도 엄청 비싼 건데 말이죠. 이게 무리해서 쓰다 보면 이것만 있으면 요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실제로 써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건도 나한테 잘 맞는 건 따로 있어서 누가 쓴다고 따라서 사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들의 SNS도 잘 보지 않습니다. 보면 갖고 싶어져서요. 네 번째는 엄마들이 조금 찔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의 육아를 핑계대는 부분입니다. 제 주위에는 결혼 후에 자기 자신에게는 돈을 정말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옷도 잘 안 사고 뭐 자기를 위한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절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꾸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들을 아이들 교육이나 육아용품 같은 거에 엄청 돈을 쓰는 걸로 푸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한때 그랬었는데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육아휴직 때 갑자기 홀려서 샀던 고가의 가베교구입니다.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활용도 못했어요. 지금은 아까워서 팔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의 저처럼 아이들 교육 정보를 보려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거나 각종 SNS를 보면서 쇼핑의 욕구를 그쪽 부분에 푸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에게 좋다는 전집이란 전집은 다 들여놔봐야 직성이 풀리고, 어떨 때는 전집 핫딜이 떴다면서 아이가 아직 어린데 나중에 커서 볼 책들까지 미리 사서 쟁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육아용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뚝 끊고 나니 지금 싸게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게 절약의 지름길이더라고요. 전집도 새 책으로 다 구비하는 것보다는 대여를 해서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아이가 읽고 싶은 만큼 여러 번 읽는 게 아이들 기억에도 많이 남고 좋더라고요. 저는 습관을 바꾼 후로는 전집은 무조건 도서관이나 유료 대여 서비스 이걸 이용하고, 육아용품은 생필품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5번째는 네일아트예요. 사실 저도 네일아트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회 초년생 때는 정기적으로 네일아트를 받으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한번 샵에 가서 관리를 받으면 최소 3에서 5만 원 정도는 들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은 기분도 전환되고 손톱도 정말 예쁜데 이게 정말 소비의 주범입니다. 저는 지금도 네일아트를 포기를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셀프로 스티커 네일아트를 해요. 이제 셀프로 하는 것도 실력이 많이 늘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닦고 붙여두면 2, 3주 이상은 잘 유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를 사서 최소 한 2번, 3번 정도는 붙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믹스해서 붙이기도 하고 단색으로 붙이기도 하고 뭐 좀 사이즈가 큰 거는 가위로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그러면 한 번 붙이는데 몇천 원 수준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네일아트는 하면서도 소비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헤어샵입니다. 여자들 헤어 관리 정말 힘들죠. 한 번 가면 정말 비싸잖아요. 정말 비싼 곳은 한 번 시술 받는데 30에서 40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예 안 하고 살자니 너무 없어 보이고 한 번씩은 최소한으로 갈 필요는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은 미용실에 가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서 펌을 합니다. 미용실은 항상 다니는 곳으로 가서 제 스타일에 잘 맞는 시술을 받아요. 영양이나 이런 건 따로 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한 번씩 저렴한 헤어팩을 발라줍니다. 헤어샵에 들어가는 돈만 아껴도 꽤 큰 돈이 아껴지고, 특히 헤어샵 같은 데는 한 번 가면 목돈이라서 생활비 관리를 하더라도 구멍을 내는 주범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돈을 떼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 돈을 꺼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7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사실 저는 화장품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기초 화장품만 바르고 색조 같은 것도 항상 쓰던 것이 떨어졌을 때만 사는 편인데,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수시로 화장품이 뭐가 나왔나 살펴보고 색조도 여러 가지, 팩도 여러 가지, 화장품의 세계도 살 것이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무조건 사지 말고, 어차피 얼굴에 수십 개 바른다고 피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품목 위주로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8번째는 옷값입니다. 옷은 이상하게 사도 없는 것 같죠. 저는 대학생 때 옷을 진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과외랑 학원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는데요. 대학생 때니까 한창 꾸미기 관심 많을 나이잖아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 찐 살이 다 빠지지도 않았을 때라 옷들이 입어도 태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 스타일 저 스타일 유행 따라가면서 많이도 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계절이 되어 꺼내보면 그새 유행도 지나고, 그때는 저렴한 옷을 좀 많이 사서 그런지 금방 늘어지고 낡아버려서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또 사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옷을 잘 사지 않아요.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옷이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우선은 살이 많이 빠졌고요. 지금은 적당량만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살이 별로 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 옷이나 걸쳐도 대충은 괜찮습니다. 옷은 유행을 타는 스타일보다는 기본템 위주로만 아주 가끔 필요할 때 삽니다. 예를 들면 흰 티에 청바지 이런 것도 잘 입고 다녀요. 그런데 흰 티 같은 옷은 1, 2년 입다 보면 목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흰 티만 하나 삽니다. 옷들은 대부분 기본템들이에요. 파스텔 톤이나 흰색, 회색, 검은색 이런 옷들을 많이 입고 그런 옷들에 머플러나 스카프, 집에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들 같은 거를 번갈아 가면서 매치만 해줘도 오피스룩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입다 보니 쇼핑에도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본템의 액세서리요. 그리고 옷장의 옷을 계절마다 일부러 정리를 합니다. 여름에는 겨울옷을 접어서 넣어두고 여름옷만 옷장에 걸어요. 그러면 옷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다시 살펴보게 되고 옷장 칸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꺼내서 입기도 편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 그리고 쇼핑 욕구가 올라오기 전에는 옷장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이거 정말 유용합니다. 9번째는 명품 구매입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 산 명품 가방이 2개 정도 있어요. 사실 샤넬, 디올, 에르메스 뭐 이런 급은 아니고 준 명품 정도에 속하는 브랜드이기는 한데요. 주위에 보면 명품을 자주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이거는 자기 취향이긴 한데요.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명품은 정말 소비 품목이기 때문에 비추해요. 사는 순간 중고로 되팔면 가치가 뚝 떨어지는 품목들이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도 명품 같은 걸 사면서 목돈을 뚝 쓰게 되면 돈 모으는 재미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돈을 모아봐야 그 재미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모았다고 명품 하나 사지 말고 성과급 들어왔다고 명품 하나 사지 말고 한번 저축으로 목돈을 만들어 보세요. 명품을 사는 기쁨보다 모아진 돈을 보면 더 뿌듯함이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은 해외여행입니다. 요즘은 정말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반 친구들도 보면 지난해에만도 다들 한두 번씩은 해외에 나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해외에 나가면 단순히 비행기 값에 숙소비, 그곳에서 쓰는 생활비 이 정도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비, 그리고 뭐 선물비, 그리고 가게 가서 또 사게 되는 쇼핑비 같은 금액들을 다 합해보면 정말 꽤 큰 비용이 지출돼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학교 다니면서 해외 다녀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커가면서 프랑스 에펠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영국 빅벤은 어떻게 생겼을까? 모나리자가 진짜 엄청난 그림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성인이 돼서 그것들을 실제로 봤을 때 그 감동적인 순간 모두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대요. 다들 어릴 때 그게 그렇게 유명한 것인지도 모르고 부모님들 따라서 이곳저곳을 하도 많이 다녀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을 가질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해외여행 진짜 좋죠. 그렇지만 이건 역시 미래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젊은 시절에 돈 모으는 데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해외여행은 정말 욕구가 뚝 사라졌어요. 물론 앞으로 쭉 안 가겠다는 건 아닌데요. 젊을 때는 1년에 한두 번도 이렇게 갔던 해외여행을 앞으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가볼까 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아서 보상으로 가는 여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모두 저의 과거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많이 습관을 고쳤고 그러면서 모으는 돈의 규모가 확확 커지고 그만큼 자산도 커지게 되더라고요. 2024년에는 모두들 가진 습관을 점검하셔서 부자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